자, 법인처벌의 근거입니다. 자, 무과실책임설이 있고 과실책임설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노트를 펴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운 것이 범죄능력은 부정설, 형벌능력은 긍정설, 처벌능력은 양벌규정이라고 했고, 자,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했을 때 그 처벌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방금 기본서에서 읽었듯이 무과실책임설이라는 것이 있고 과실책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실책임설에다가 색깔을 칠하세요. 자, 됐나요? 이 과실책임설이 오늘날의 헌법재판소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과실책임설을 취한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줄곧 과실책임설입니다. 헌재는 과실책임설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줄곧 과실책임설인데 이 무과실책임설은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옛날에는 무과실이었어요. 즉,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전 시간에 갑이라는 여기네요. 자, 건축법 벌칙 규정에서 업무주, 즉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가 직접 일을 하지 않고 밑에 기사를 고용해서 일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건축가 등이 이 아파트를 짓다가 아파트 부실 공사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분명 이 아파트를 지은 사람은 이 건축가 갑등인데, 즉 그를 고용한 이 건축주 감리자는 아파트를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처벌된다고 하는 것은 왜 처벌될까? 야는 아파트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이 업무주 등이 이 건축가 등을 고용을 할 때 선임 감독 의무가 있다는 거야. 선임 감독 의무. 그쵸? 선임하고 감독해야 할 주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불러서 어떻게 일을 해주세요. 안전모 착용하시고, 그리고 부실공사 하지 마시고, 철근 녹슨 거 쓰지 마시고, 그치? 예, 매일매일 당부해서 사고 나지 않도록 매일매일 당부를 해야 함에도 그거를 다 하지 못했다는 거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일 처리를 태만히 하다가 아파트가 기우뚱해서 기울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 밑에 이 일을 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건 당연한 거고, 당신네들이 잘못한 것은 어디에 있다? 당신네들이 선임감독상의 주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런 과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니들에게 처벌받는다. 니들에게. 그쵸? 우리 직장 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밑에 부하 직원이 사고를 쳤는데 그 상관이 옷을 벗습니다. 상관은 잘못한 적이 없는데, 근데 왜 상관이 옷을 벗어요? 상관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거지. 왜 부하들에게 안전교육을 안 시켰냐는 거야. 그래서 그 상관들이 옷을 벗는 거야. 자, 근데 옛날 대법원 판례 뭐였다고요? 니네들이 과실이 있든 없든 간에 뭔 말이 맞느냐는 거지. 무조건 책임져라. 옷 벗고 나가라 이겁니다. 과실이 있든 없든 간에. 그것이 옛날 대법원 판례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계속 선임감독성의 과실은 선임감독성의 과실입니다. 과실이 있기 때문에 책임져라. 만약에 이 논리에 따르게 되면 너네가 선임감독상의 주 의무를 다 했다면, 그렇다면 니들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나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대법원도 헌법재판소 취지로 최근에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추세다. 근데 바뀌어지고 있다고 해서 대법원 판례가 직접적으로 나와주고 있진 않고 대법원 헌재 판례가 나와주고 있는 것인데, 이 무과실 책임설에 관련된 판례가 출제가 안 되다가 10년 동안 안 됐어요. 안 되다가 작년도에 경찰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무과실 책임설 판례도 공부를 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요 과실 책임설을 취한다고 했을 때 제가 선임감독상의 주임을 다해서 지는 책임이라고 했죠. 그 책임은 바로 이 사람들의 자기 책임인 거야. 누구 책임을 대신 받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선임감독상의 주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너네들 스스로의 자기 책임인 것이죠. 그 때문에 니들이 처벌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과실책임설을 취할 때는 자기 책임이다.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너네들 스스로가 선임감독상의 주임을 다하지 못하여지는 너네들 스스로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 자기 책임이라는 개념도 봐두시고,
요 과실책임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순과실설, 과실추정설, 과실의제설 뭐 여러 가지로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굳이 이렇게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은 과실책임설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정도로 그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해 볼까요? 자, 여기 과실책임설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자, 일부 대법원이지만 대법원보다는 헌법재판소입니다. 옛날부터 줄곧 헌법재판소는 과실책임설 입장이었습니다.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책임 밑줄 그시고 다하지 못해지는 너네들 스스로의 책임이다 하는 거야. 아시겠죠? 대위 책임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너네들 스스로의 자기 책임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뭐 옛날 대법원 판례도 이런 것도 취한 것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취한 판례도 있지만 다음 페이지 가보면 여기 무과실 책임설 나오죠? 그치? 그게 2000년도잖아요. 2000년도도 있고 80년도도 있고 대법원이. 근데 여기 87년도에는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취했다. 대법원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어쨌든 뭐 대법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 양벌 규정에 따른 영업주의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게 아닙니다. 종업원이 처벌되어야 내가 비로소 처벌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선임감독상의 과실 의무를 다하지 못해지는 내 스스로의 독립된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런 내용이 과실책임설의 내용이다는 거예요. 종속하면 틀립니다. 쭉 내려와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과실책임설 입장인데 법인 대표자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바 법인 자신이 법규 위반 행위를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 직접 책임이라는 게 뭔데? 선임감독상의 과실이지. 그쵸? 그래서 지는 자기 책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접 책임 옆에다가 이 말은 이퀄 자기 책임과 같은 말이다. 따라서 휘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대표자의 고의가 있다면 법인 자신도 고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대표자의 과실이 있다면 법인 자신도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양벌 규정 중 법인 대표자에 관련된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을 하여 법인이 처벌되는 것이지 그 처벌까지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건 아니다. 전제 조건 하면 틀립니다. X. 자, 됐죠? 자, 쭉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이것도 같은 설명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양벌 규정에 따른 영업주의 처벌은 종업원 처벌에 종속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독립해서 지는 선임감독상의 과실 때문에 지는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의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된다 그러면 틀려요.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고 자, 올라가서 보시면 전부 다 과실책임설 입장에서 나오는 부분은 전부 다 선임감독상의 주의 의무 나오죠. 여기도 선임감독상의 주의 의무 나오죠. 전부 다 과실책임설입니다.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사장이 선임감독상의 책임이 없다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벌하면 그야말로 책임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거지. 그쵸? 이것이 전부 다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5번도 보시면 양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자기 책임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나 관리 음덕을 게을리 했을 때에 하나요 이 말이야. 책임진다.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책임지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전부 다 과실책임설입니다. 자, 4번도 잘 나오죠. 종업원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당시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책임지지 않나? 종업원만 책임지나? 그런 건 아니죠. 여기서도 감독태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독태만 있었다면 입원하고 있는 이 친구도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그래서 벌금을 부과했다. 이건 정당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가 전부 다 과실책임설 입장이고 자, 다음 아직 안 끝났어요. 이 과실책임설 할 때 자, 2번도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2번을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위법행위 동기는
종업원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영업주의 영업의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여도 영업주는 그 감독 혜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데 동기는 상관이 없다. 동기는 묻지 말고 영업주에게 있어서 감독태만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동기가 뭐냐? 이거 동기가 뭐냐? 자, 보겠습니다. 이 동기가 뭐냐? 동기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동기가 뭔지 불과하고, 그치? 불과하고. 그럼 동기가 뭐냐고. 자, 갑 경영의 극장 나왔네. 갑이 경영하는 극장에서 영화 배급업자로서 영화사 직원인 을 그랬네요. 극장 경영주와 영화 배급업자 사이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관람 객수를 확인하던 중에 자, 검표 담당 종업원 병이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자, 그쵸? 극장 지배인 정의 지시로 이 병의 업무를 대행하던 중에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 누가? 이 사람이. 원래 검표 담당 직원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봐서 미성년자가 일하면 출입시키지 않았겠죠. 근데 이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자 영화사 직원이 출입시키면 어떤 효과를 누리지? 영화사 직원이 출입시키면 자기네 영화 한 표가 더 팔린 거잖아요. 그러면 집계에 누적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네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렇지만 극장은 유리하나? 극장은 걸리면 큰일 나요. 걸리면 미성년자 출입시켰기 때문에 영업정지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 영화사 직원이 왜 출입시켰냐고 자기네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게. 그쵸? 그래서 그 동기가 뭐였다? 동기가 종업원, 기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했다. 그래,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우리 영화사한테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극장 지배인은 이 극장의 종업원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대신 너가 이 일 좀 해라고 했다면 주 의무를 다해서 교육시켜야지. 야,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봐봐. 미성년자면 출시키면 안 돼. 라고 단속시켰어야지. 그걸 안 했다는 거지. 그게 바로 감독 혜택 아닙니까? 그래서 너네 스스로가 선임감독상에 과실이 있기 때문에 너네 스스로가 지는 자기 책임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 동기는 묻지 않는다. 동기는 니네 동기든 우리 동기든 그런 건 묻지 말고 너네가 선임감독상 스스로가 과실 책임이 있다면 너네 스스로 책임져라. 이 뜻이죠. 그게 노트에 나와 있을 거예요. 노트 보시면 여기 나와 있지? 8번 미성년자 보호법. 이거 옛날 법이고 지금은 이 법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 갑극장이 있어요. 을 영화사 직원이 있고. 그러니까 이 을 영화사 직원은 자기네 직원은 아닙니다. 그쵸? 자, 근데 이 갑극장 측에서 나에게 표를 팔라고 표 직원 일 대행시켰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다하지 못했,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니네들 스스로가 지는 자기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직원은 왜 취업시켰습니까? 그래, 관객수 끌어올리려고. 그런 동기가 있다, 그런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너네 자체가 나에 대해서 감독상의 주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쓰는 본인 스스로의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과실 책임서는 다 끝났어요. 나머지 뭐를 봐야 될까요? 나머지 무과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과실은 중요성이 과실보다는 많이 떨어지는데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경찰 2차 시험에 다음 페이지 가보면 2번 판례에 2번이 작년도 기출입니다. 그래서 1번 판례는 옛날에 나왔거든요. 한 10년 전에 나온 건데 이게 안 나오다가 2번이 작년도에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자, 무과실은 과실과는 다르게 니네가 과실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니네 스스로 책임져라. 그래서 책임 원칙, 원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을 때만 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니네가 책임이 없어도 니네 종업원 아니야? 그러면 뭐 이 말 저 말 할 것 없이 그냥 책임져라. 그래서 책임이 없더라도 져라. 이겁니다. 책임이 없더라도 져라. 그게 책임주의에 대한 예외고 무과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전가받았다는 거지.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판례를 보면 자, 여기 보세요. 행위자에 대한 감독 책임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치? 다 하지 못했을 때 지는 게 과실책임설인데, 다 했다 하더라도, 몰랐다 하더라도, 무조건 책임져라. 무조건 책임져라. 그게 무과실책임설입니다. 그쵸? 또, 자, 무역거래법에서요, 범인은 실제 행위자인 통법인의 사용인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했는데, 꺽쇠 2번. 자, 법인의 사용인들이 범죄 행위를 공모한 후에 일반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모자인 타 법인의 사용인만이 분담 실행했다 했을 때, 이때 법인에게 뭐다? 감독 책임을 다했든 못했든 간에 무조건 책임을 져라, 이런 말입니다. 이 법인은 여기 정당한 사용인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을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기 때문에, 그런 만 인식이 있었다면 너네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무조건 책임져라. 이것이 무과실책임설에 따른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올 거예요. 뭐 그렇게 나와야 할, 또다시 나와야 할 중요한 판례는 아니고 그냥 작년에 기출되었다, 이 정도만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지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주차는 끝났고요. 객체를 볼게요. 객체는, 행위 객체는 공격의 객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인죄 할 때의 사람, 상해죄 할 때 사람의 신체, 절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 이런 것들이 행위 객체가 되어버리죠. 자, 이것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됩니다.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된다는 말은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인죄에서 사람, 상해죄에서 신체, 절도죄에서 타인의 재물은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행위 객체가 모든 범죄에 다 들어가 있느냐고 하는 것인데, 그렇진 않다는 거야. 그래서 1번 체크하시고 2번 체크하시고. 그렇진 않다는 거야. 더러 행위 객체가 없는 범죄도 있더라는 거야. 그게 퇴거불응죄, 다중불례산죄, 위증죄, 무고죄 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도 뭐 공무원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왔는데, 그것이 수십 년 전에 사법시험으로 가면 이런 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두시고. 자, 이 행위 객체와 비교되는 것이 보호객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보호객체라고 하는 것은 보호법익을 말해요. 그래서 살인죄에서는 뭐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지? 생명이지.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절도죄는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나 완전성,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띄어요. 눈에 안 띈다고.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치적, 관념적 대상에 그치는 거예요.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고 합니다.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고의 대상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1번 체크. 그런 점에서 행위 객체의 1번과는 대비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또 2번도 받으세요. 보호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는 없는 거야. 보호법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법조문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범죄는, 수백 개나 되는 모든 범죄는 전부 다 보호법익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 점에서 역시 행위 객체에서 2번과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1, 2번 비교를 해두시고, 아주 옛날에 사법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이 보호법익은 그 성질에 따라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서 강론책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속적 법익이라는 게 있고 비전속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속적은 특정인에게만 속하는 법익을 말해요. 이거는 양도 양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 전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정조는 누구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로지 그 사람에게만 속해난 것이잖아요. 그 외 재산 같은 경우는 물려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죠? 이렇게 나누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